광주 붕괴 참사로 재개발 철거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도 안전 불감증 현장이 속출해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콜센터를 두면 못 잡을 줄 알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75명에게 15억 원을 받아챙긴 중국 연태시의 조직이 충남경찰에 일망타진됐습니다. 대권 가도에 나선 양승조 충남지사가 연일 강행군입니다. 유력 주자에 가려 아직 지지도는 낮지만 주사일 근무제 등 차별화된 공약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전기 시내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천안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4층 임금 협상안을 최종 거부해 삼성 첫 파업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거 현장 곳곳에선 여전히 안전 위협이 있는데 자치단체도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건물이 순식간에 도로로 무너져 내린 광주 학동의 철거 현장. 결국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안쪽에서 철거가 한창인 용문 1, 2, 3지구 현장입니다. 인도 옆으로 비닐 가림막을 쳐놓았는데 일부는 철봉 뼈대만 있고 비닐조차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건 물론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파편이 날릴 수 있습니다. 광주 사례처럼 철거 작업의 90% 이상이 진행되고 도로가에 높은 건물 한두 개만 남아있는 괴정동 철거 현장의 가림막도 공사 현장의 위험성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약해 보입니다. 나도 이걸 보니까 그 광주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딱 보니까 섭짓한 생각이 들더라고. 좀 안전 수칙을 잘 지켜갖고 좀 했으면. 지자체들은 광주 사고 이후 느슨해졌던 안전 감독을 바짝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에는 이처럼 철거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80여 곳으로 대전시는 안전 진단반을 2팀 꾸려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전 서구의 경우 이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상주 감리자를 두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나 인도와 접한 건물 철거 시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통행 제한도 철저히 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 계도를 먼저 하고 또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더 배치돼서 철거 업체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 모텔 붕괴 사고 이후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지만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공사 대금을 아끼기 위한 편법 공사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보통 해외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요. 최근에는 수사기법의 발달로 충남경찰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도 공개됐는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들어보시죠. 최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예산군 한 골목입니다. 한 손에 전화기를 든 여성이 차량에서 가방을 꺼내고 잠시 뒤 한 젊은 남성이 돈 뭉치를 건네받아 유유히 사라집니다.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여성이 세 차례에 걸쳐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한 건데 이 남성은 사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지금 받으신 문자는 저희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정보증이 가능하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께 먼저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 드렸고요.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금 전화 주신 쪽이 그러면 쪽하고 협업돼 있는 쪽인가요? 아닙니다. 은행 본사고요. 3월 말까지가 이제 라는 정부 공공기관 보증 승인이 나오시는 고객님들께 저희 은행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계 발급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중국 연태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피해자 75명에게서 1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조직원 10여 명을 잇따라 잡아들인 충남경찰은 수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조직 총책 47살 이모 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인 동포 박모 씨의 도움을 받아 중국 연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조직원을 모집해왔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외국 체류비, 조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범죄 수익금은 도박 및 유흥비 등에 탕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박모 씨와 조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JB 최은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권 주자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대선 후보로 양승조 충남지사도 뛰고 있습니다. 낮은 지명도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에 고심 중인데 최근 주 4일 근무와 국군 사병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이른바 민주당 빅3 아래 박용진, 최문순 등과 함께 군소 후보군에 꼽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저녁쯤 밀린 도정을 챙길 만큼 강행군입니다. 지명도는 낮지만 신선함을 발판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주 4일 근무제와 국군 사병 최저임금 보장, 보증금 5천만 원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보급 등 일과 여가를 동시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득 창출을 뿐만 아니라 워라밸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청년과 함께하는 공약이라고. 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리기를 통해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검찰의 전형이라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일부에서 윤 전 총장을 충청권 주자로 부르는 것과 관련해 본인이 충청의 정통성을 가진 후보임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장모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진지한 해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고 어불성설이다. 양 지사의 1차 목표는 곧 있을 당 예비 경선에서 6명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본선에 올라 본격 선거운동의 무대가 펼쳐지면 본인이 가장 확장성이 클 것이란 입장입니다. 일단 저 위에는 몇 분을 제기는 전부 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분이에요. 우리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 돌풍의 주역에 가장 가능성이 큰 게 저는 저 양승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재명의 기본소득처럼 본인의 이름을 널리 알릴 속칭 한방이 아직 없다는 게 약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양 지사가 어떤 승부수를 걸고 표심을 파고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과 접촉하는 운수 종사자들이 코로나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제적 전수조사를 하거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에 운수 종사자들이 빠져 있고 업무 특성상 검사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행정력 낭비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에서는 한 달 전 택시기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승객 수백 명을 역학조사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했습니다. 택시와 버스 운수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새벽에 출근하거나 야간 교대 등으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염 상태로 운전해 많은 시민과 접촉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운수 종사자들이 짬을 내기 힘든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야간이 끝나서 새벽에 교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몸이 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퇴근을 해서 그냥 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검사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산시는 지역의 모든 택시와 버스 운수 종사자 1,500명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운수 종사자들은 백신의 우선 접종에서도 제외돼 아산시가 정부에 신속한 접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산시는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 키트 450개를 확보해 시내버스와 택시 업체에 배부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30분 내에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간편한 장비입니다. 음성 판정 시 운행을 재개할 수 있고 양성 판정 시 즉시 격리 및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의심 증상에 대한 운수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지자체들이 시민들과 밀접 접촉하는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코로나19 예방 대책 마련과 백신 우선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에서 노래방과 직장 매개로 22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평동의 한 노래방에선 손님 등 7명이 무더기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고 서구 신협중앙회를 매개로 확진 직원이 방문한 식당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해 누적 15명이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6명 추가돼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선 입대장병 1명이 확진됐고 천안과 금산, 세종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돼 우리 지역에서 모두 28명이 확진됐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 중에는 국보를 비롯해서 충청을 대표하는 시대적 명작들이 많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신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청권도 유치를 추진 중인데요. 최근 수도권 건립이 유력해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문화재엔 공주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유물인 국보 제128호 금동관흥보살 입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의식을 할 때 쓰던 국보 제146호, 논산 출토 청동기 방울 등 시대를 뛰어넘는 충청 지역 국보 상당수를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그동안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누릴 수 없어 문화단절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충청이 지금 성장 잠재력이나 모든 게 지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 문명의 뿌리가 없다는 건 이건 사실은 수레바퀴 반쪽이 무너진 거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 중엔 충청 출신 작가들의 작품도 많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한 작품에는 옛 연기군 출신 근현대 미술사의 대표적 화가 장욱진 화백의 작품 60점이 포함됐습니다. 공주 출신 한국화의 거장 이상범 화백의 무릉도원도 역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작품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23,000점으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대전시는 문체부 소유인 옛 충남도청 부지에 세종시는 건립 예정지인 세종시 국립미술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거론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건립하자는 건데 문화 균형 발전에서 맞지 않는 발상이란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비수도권으로 오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도 더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정부는 다음 달 이건희 미술관 신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수도권 입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천안에서 경련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태국 국적의 생후 13개월 아이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돌보던 태국인 위탁모 B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에 옮겨진 A군 허벅지에서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됐고 MRI 검사에서도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다며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태국인인 A군의 부모는 경북 안동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A군을 맡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산시 성남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전기 시내버스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발생해 승객 1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기사가 자체 보유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차량 배터리를 분리한 뒤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버스는 지난달 31일 들여온 최신 전기버스로 확인돼 출고된 지 열흘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설치된 뒤쪽에서 불꽃이 튄 뒤 연기가 난다는 말을 듣고 갓길에 정차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제조회사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2차 대표 교섭에서 사측의 임금 협상안을 최종 거부하고 쟁의 활동에 나서기로 해 삼성그룹 계열사의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 호조를 근거로 기본 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비용을 문제로 기본 인상률 4.5%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측에 제시한 수정을 전제로 재교섭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삼성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천안과 아산시는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31회 서천군 한산 모시문화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행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신진 디자이너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산 모시이불과 한산 모시떡, 서천김을 라이브 커머스로 만날 수 있으며 문화제 이틀째인 내일은 저산파르 길쌈놀이가, 모레인 일요일에는 한산 모시옷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쇼도 진행됩니다. 서산에 민간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충남 민항유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내 15개 민간공항이 운영되는 가운데 가덕도와 대구 경북 등의 신공항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충남에만 공항이 없어 220만 도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